여러분, 카페 다니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오늘은 알고 있으면 좋은 커피인들이 많이 쓰는 용어 특집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핸드드립, 필터 커피, 브루잉 커피. 이 용어 세 가지 굉장히 헷갈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카페 가실 때 맛있는 핸드드립 커피 먹고 싶은데 어떻게 검색해야 될지, 어떤 곳에 가야 될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브루잉이라는 말 안에 대부분의 추출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핸드드립, 필터 커피, 심지어 에스프레소도 어떻게 보면 브루잉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핸드드립이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내리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핸드드립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서양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필터 커피라는 말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또 좋은 용어라고 생각하는 게 필터를 한번 거치니까 좀 더 깨끗한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커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지금은 통틀어서 좀 비슷하게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깨끗한 커피를 드시고 싶다면 어디를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노트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커피하는 사람들이 노트로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컵노트라고도 부르고요. 이 노트가 뭐냐면 커피에서 나타나는 어떤 향들을 좀 더 정형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컵노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커피를 구매하실 때나 주문하실 때 커피 이름 밑에 적혀있는 향미들이 있죠. 뭐 자스민, 베르가못, 블루베리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노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커피하는 사람들끼리는 이 노트로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고 어떤 노트가 나오면 어떤 향이 나올지가 이제 서로 소통이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초반에 커피를 드실 때 적혀있는 노트들이 안 느껴진다고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 안 느껴지거든요. 오히려 하나의 언어를 배워 나간다? 내가 느껴지는 이 느낌들을 커피하는 사람들이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신다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번에 파나마 엘리다 농장 커피 먹어봤냐? 진짜 맛있던데? 그래? 커피에 노트 뭐 나온대? 이 커피 게이샤에 나올 거 다 나온다. 자스민, 베르가못, 오렌지, 주이시.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들으면 어떤 맛이 나오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애프터 테이스트입니다. 사실 이게 조금 생소한 단어이기도 하죠. 일단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커피를 입안에 넣고 있을 때보다 넘기고 나서 입안에 나는 잔향들을 많이 표현하는 편입니다. 커피를 입안에 딱 머금고 있을 때도 향미들이 생기죠. 근데 이게 아니라 커피를 넘기고 나서 가만히 기다려 보면 또 다른 향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좀 더 무거운 향미 성분들이 후반에는 입안에 남아있는 편이어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 흑설당 같은 그런 애프터 테이스트가 길게 남는다, 혹은 블랙티 같은 느낌이 여운으로 굉장히 길게 남는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비싸고 좋은 커피의 필수 요건이 이런 좋은 애프터 테이스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해서는 고급스러운 커피를 구매하고 드셨을 때 좀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언더 디벨롭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이 언더라는 말은 굉장히 로스터들에게 민감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보통 쓸 때는 뭐 이 커피 언더 났다, 맛이 조금 언더 같은 느낌이 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그 커피를 볶은 사람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굉장히 무례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네가 잘못 볶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은 단어이긴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커피의 속이 좀 덜 볶였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일반적인 포인트보다 너무 약하게 볶여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드셔보시면은 견과류 같은 느낌이 날 때도 있고 그 커피가 나타내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잘 안 느껴지기도 해요. 산미의 복합성이 줄어들기도 하고요. 근데 무조건 견과류 같은 느낌이 난다고 해서 언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두 그 자체에서 그런 느낌이 나는 커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브루잉 레이시오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쩌면 가장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단어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요리할 때 레시피 같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원두와 물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1:15의 브루잉 레이시오라고 하면 원두 10g을 썼을 때 투입하는 물을 150g을 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피하는 사람들은 이 브루잉 레이시오만 듣고도 어느 정도 커피의 농도가 어떨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편이에요. 가끔 카페를 다니시다 보면은 카페 사장님들이 이번에는 브루잉 레이시오 17 정도로 좀 연하게 내렸어요, 혹은 오늘은 브루잉 레이시오 13 정도로 진하게 내렸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랏입니다. 전 이게 어려운 용어일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랏이라는 표현은 어떤 구획을 얘기합니다.
산이 이렇게 커피를 재배하는 산이 있다고 하면 산의 어떤 한 부분에서 나온 커피들을 분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 분류한 낫들의 그 부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사실 커피 가격이 싸거나 대량 생산을 하는 곳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묶어서 한 번에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파나마 같이 어떤 낫의 맛이 좀 더 좋으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 그러면은 그런 곳들은 얘들을 더 잘 분류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이런 낫들의 커피 프로듀서들이 이름을 붙이면서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올해 파나마 에스메랄다 옥션 낫에서는 기간테, 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니도, 이런 낫들은 새의 둥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낫의 이름을 부여해서 판매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하이엔드 커피가 많아지는 이 시대에는 이런 낫의 구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한국의 비유로 하자면 이제 비닐하우스 1동, 2동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즉 밭의 구획을 나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요즘 좀 중요해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옥션낫, 비옥션낫, 그리고 BOP나 COE 이런 용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옥션낫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경매로 낙찰받은 커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커피 옥션들이 생기고 있어요. 커피를 만드는 농부들의 대회 같은 것이죠. 농부들이 자기 농장에서 정말 맛있게 재배된 커피를 대회에 출품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커피를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맛을 보게 됩니다. 순위가 매겨지게 되죠. 그리고 이 커피들을 전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이 샘플링으로 맛을 보고 인터넷 옥션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즉 이렇게 낙찰된 커피들은 인증이 된 것이죠. 전 세계 많은 심사위원들이 맛을 보고 좋은 것이라고 한, 그래서 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옥션낫이라고 부르고요. 비옥션낫이라는 건 사실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농부들이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옥션에 출품한 것과 똑같은 낫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비옥션낫으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커피를 소비하시는 여러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게, 아무리 똑같다고 해도 엄연히 다른 낫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P, COE 이런 방금 말씀드린 옥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COE라고 하는 것은 컵 오브 엑셀런스라는 뜻이고요. 이건 나라마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에이스라는 기관이 그곳에서 농부들의 커피를 출품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전 세계 옥션을 열어주는 것이죠. COE 옥션에서도 1등을 하면은 굉장히 그 농장이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OP, 베스트 오브 파나마라는 굉장히 사실 독특한 대회예요. 파나마에 있는 COE가 열리지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이 BOP를 운영하고 있고, 근데 BOP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을 받는 커피 대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전 세계 COE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커피가 낙찰되기도 하거든요. 작년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옥션을 인터넷으로 지켜보다 보니까 옥션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가 탄생하는 그런 옥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재밌는 용어 정리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하시던 단어 같은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 달아주셔야 이 편이 만들어질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